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홍준표 특집으로 여러 편을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제 영상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음질이 또 요즘 들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마이크를 한번 이렇게 좀 들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이 오늘 대구시청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대구 시민이 아닌 바에야 우리의 관심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홍준표가 이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선 전략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관심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홍준표에 대한 호불호, 홍준표에 대한 지지 여부 이런 걸 떠나서 홍준표도 그래도 그 아주 뭐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를 자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대선에 그 누구보다도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뭐 자기가 보수 적통이네, 보수 적자네, 자기가 이 당의 뭐 주인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나가라! 레밍들 나가라! 레밍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우두머리를 따라서 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들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오로지 우두머리만 이렇게 맹종한 채, 그 사지로 가는, 죽을 길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레밍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당과 지지층을 상대로 지금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홍준표입니다. 그런데 그 홍준표가 조기 대선에 나간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전략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홍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시시비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시장직을 바로 내려놓을 것인가,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결국에는 헌재에서 인용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헌법상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럼 홍준표 바로 대구시장직 내려놓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홍준표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고 TV 토론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약간 동문서답 같긴 하지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 시장을 사퇴하더라도 대구시가 흔들림 없도록 행정부시장을 얼마 전에 교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대선에 나갈 때 대구시장직을 사퇴하더라도 행정부시장이 이제 그 대구시장 직무대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 이걸 밝힌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나 홍준표는 그 누구보다도 조기 대선의 진심이다. 나 홍준표는 윤석열의 그거 뭡니까? 탄핵, 기각, 이런 것보다는 탄핵 인용에 난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 비판을 받는 게, 여러분들 홍준표가 대선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언행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을 아끼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탄핵에 반대하는 것처럼 해왔던 자가, 아니 탄핵에 찬성했다고 한동훈 대표를 축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신자라고 했던 사람이,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를 따랐던 친한계 의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레밍이라고 그러고, 한동훈 대표를 선출하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도, 국민당과 지지층한테도 그 레밍이라고, 들쥐라고 했던 자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 조기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홍준표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는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이 정당을 생각하고, 말로는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이 보수 세력을 생각하고, 말로는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 자가, 그리고 또 이 위기 국면에서 정말 이 괴멸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배신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 행정부시장까지 얼마 전에 교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전 홍준표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준표가 그토록 대선에 자신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홍준표의 자세, 이와 같은 홍준표의 호언장담은 여러분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홍준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고 TV 토론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국에는 헌재에서 인용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 그 전국 속에서 홍준표가 했던 말이 지금 오늘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2017년 4월 27일, 그러니까 4월 27일이라고 한다면 2017년 5월 대선으로부터 한 2주 전의 일입니다. 2주 전에 홍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 제가 보궐선거 전문가다. 2001년 동대문을 국회의원 보선, 2012년 경남지사 보선에 당선됐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다. 여러분들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 선거도 사실상 성격은 보궐선거입니다. 물론 그 대선에 따라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보장받겠지만 헌법에 의해서 어쨌든 성격상은 보궐선거인 겁니다. 지난 3월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하고 13일 만에 당내 후보가 됐다.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뒤집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열흘 만에 판을 뒤집어 보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결과 아시지 않습니까? 또 홍준표 뭐라고 했냐면 이때는 또 언제냐면은 2017년 4월 29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얘기를 한 날로부터 이틀 뒤의 일입니다. 홍준표가 이때 또 뭐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파악한 정세는 여론조사와 판이하다. 여론조사가 뭐였냐? 아니 그때 당시에 홍준표는 문재인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거의 일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고 안철수가 잘 나갔긴 했지만 한때는 잘 나갔지만은 TV 토론 개시 이후에 그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와 안철수가 이중체제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 대선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제기가 됐을 때 홍준표는 아니다. 그 우리 내부에서 파악한 거 다르다.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열흘만 있으면 판 뒤집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과 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가 2017년 4월 11일 그러니까 이 날로부터 한 2주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뭐라 그러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대구시청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다. 프레임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 후보의 생각을 읽고 투표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신 것처럼 어땠습니까? 2017년 5월 대선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그 대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홍준표가 얘기한 것처럼 열흘이면 판 뒤집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판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거의 여론조사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뭐 대역전극을 했다든지 또는 정말 막판 추격을 했다든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가 아마 41%인가 2%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일이었는데 어쨌든 대선의 결과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열흘이면 판 뒤집는다고 했던 홍준표 득표율 얼마였습니까? 24% 받았습니다. 24%. 여러분들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고 프레임 전쟁이고 나 홍준표는 보궐선거 전문가고 나 홍준표는 열흘이면 판을 뒤집는다고 했는데 24%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거의 뭐 문재인이 더블 스코어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건 좀 이제 간극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안철수가 얼마 얻었습니까? 21% 얻었습니다. 유승민이 얼마 얻었습니까? 7%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표를 다 합쳐보면 얼마입니까? 52%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심상정의 그때 당시에 득표율을 합치면 아마 한 48% 정도 나왔을 텐데 52대 48. 그러니까 좌파 대 중도 그 다음에 플러스 우파 다 합치면은 48대 52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그 누구보다도 메시지에 능한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프레임 잡기에 능한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보궐선거의 전문가인데 여러분들 그
중도 플러스 우파의 표심으로 홍준표가 갖고 가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 정도만 갖고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보궐선거 전문가입니까? 여러분들 홍준표가 메시지 전문가입니까? 여러분들 홍준표가 프레임 선거의 전문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홍준표가 보여준 그런 언행들, 그 이후에 홍준표의 그런 실력들 드러난 거, 공개된 거 우리가 익히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홍준표가 지금 이렇게 와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할 자격과 실력이 없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정치인은 자기 입장에서 아주 유리하게 그 다음에 최대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버릇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서 마치 자기가 대세인 척 하는 거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뻔히 홍준표의 전적을 알고 있고 우리가 뻔히 홍준표의 실력을 알고 있고 우리가 뻔히 국민들이 홍준표란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심지어 홍준표는 여러분들 국민 당원들로부터도 제대로 된 선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 2021년 11월입니까? 그때? 국민 대선 후보 선출 당시에 어땠습니까? 당심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심에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맨날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엔 소위 말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는 좌파 세력들이, 이 본선 경쟁력이 낮은 그런 홍준표한테 표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자기의 뭔가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인 것처럼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뭔가 대선에 나가면 판이 바뀔 것처럼 자기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홍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홍준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홍준표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홍준표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그리고 또 선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